두산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2일자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남 인사드립니다. 저는 요즘 두산로보틱스의 차트를 보면서요, 딱 급등하기 좋은 차트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두산로보틱스 관련해서 트럼프의 행정명령 소식이라든지요, 세계 10대 로봇 기업 선정된 내용,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개발 소식, 원엑시아를 통한 북미 시장의 기대감, 많은 것들을 들었죠. 근데 이거를 전체적인 뷰로 볼 수 있어야 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당장의 차트를 봤을 땐 딱 이것만 보고 있으면, 이 부분만 보고 있으면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두산로보틱스는 대학교 동문이라더라, 혹은 이럴 수도 있다더라 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테마주, 그죠? 1,000억, 2,000억짜리 테마주, 이런 애들이 아니거든요. 즉,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의 가치를 제대로 바라볼 줄 알아야 이 주식이 저렴한 게 보이고, 이 주식이 우리가 바라는 급등이 나올 걸 예상할 수가 있어요. 2025년도 올 한 해 동안에요, 굉장히 크고 작은 이벤트들이 있었는데요. 이 이벤트들이 하나같이 2026년도에 큰 호재로서 다가올 수 있는,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재료들이거든요. 2025년도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맞아요. 첫 번째, 원엑시아를 인수했죠. 원엑시아를 인수했다라는 소식, 당시에 이 인수 소식으로도 기대감이 충분히 있었지만요, 그리고 그 기대감이 일시적으로 소멸했지만요, 인수한 이후에가 또 남아있어요. 맞아요. 2026년도에는 과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터질까? 두산로보틱스가 북미 시장의 점유율을 올려가고 있네, 원엑시아를 통해서, 그런 소식이 나온다면 여기에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두산로보틱스 이노베이션 센터를 설립을 했죠. 국내 최대 로봇센터입니다. 국내 최대 로봇센터는 말 그대로 개발과 생산과 모든 것들을 통합해 놓은 원스톱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2026년도에 어떠한 성과가 나올지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2025년도에 나왔지만요, 내년에 어떤 게 나올지가 기대가 되죠. 왜냐하면 회사가 돈을 들여서 이 센터를 지은 건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채용도 되고 있고 연구도 되고 있고 생산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러한 성과들이 2026년도에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주식이 저렴해 보이는 거예요. 저와 같은 관점으로 두산로보틱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좋아요 버튼을 꼭 한 번씩 눌러볼게요. 아시겠죠? 100명이 보시면은 두산로보틱스 분명히 매수하시고 관심이 있으시고 지켜보시는 분들일 텐데요, 속상하실 수도 있어요. 혹은 기대가 되실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 좋아요. 결국 우리가 바라는 건 수익이고, 그 수익을 향해 가는 재료를 말씀드렸어요. 그죠? 같은 관점이라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볼게요. 아시겠죠? 지금 일단 2025년도에 있었던 빅 이벤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또 대미를 찍고 있는 건 엔비디아죠. 그죠? 엔비디아고, 이 소식이 2025년도에 지금 하반기에 발생을 했는데 2026년도에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전에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이제 스마트폰 사업을 진출을 했을 때요, 애플에게 완패를 했습니다. 완패를 했어요. 2009년도 당시에. 이때 당시에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시장의 점유율을 끌어올렸고, 삼성전자가 출시했던 휴대폰은 참패를 기록했어요.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엔비디아와 두산이 만들어가는 구도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에요. 들어보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가 올라가는데. 삼성전자가 혼자서 스마트폰을 제패한 게 아니죠. 당시에 삼성전자는 애플에게 참패를 하면서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혼자서 스마트폰 못 만들겠다. 그래서 삼성이 선택했던 결정은요, 맞아요. 삼성은 하드웨어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담당을 하고 구글에게는 OS를 맡깁니다. 이해되셨나요? 삼성과 구글이 합심을 해서 갤럭시라는 걸 만들었어요. 갤럭시. 그렇게 출시된 갤럭시가요, 맞아요, 출시가 되자마자 아이폰을 무서울 정도로 추격하기 시작을 했죠.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 두산 로보틱스와 어떤 부분이 공통점이 있을까요? 엔비디아가 지금 합류를 했잖아요. 거기에는 두산이라고 하는 우리 모회사가 있고, 엔비디아가 잘하는 건 AI 기술입니다. 데이터 활용해서 AI 기술로 적용하는 플랫폼. 두산에겐 그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한테는 이 데이터가 없거든요. 두산에게는 소형 건설기계 두산 밥캣이 있고요. 발전 부분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요. 로봇 부분 두산 로보틱스가 있어요.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AI 기술을 적용한 플랫폼을 만들 건데, 그 플랫폼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의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만들어내는 AI 생태계 안에서, 플랫폼 안에서 최적화된 로봇 솔루션, 최적화된 제품들이 앞으로 나올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바로 파운데이션 모델이잖아요. 고객 맞춤형. 그게 앞으로 우리가 2026년도부터 기대를 걸어볼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려 엔비디아와 구상하는 내용이죠. 결국 작지 않죠. 제로 진행되고 있죠. 아직 주가는 오르지 않고 있죠. 이럴 때가 뭐예요?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다. 심지어 지금 트럼프에 대한 내용도 제가 연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원하는 걸 바라봐야 됩니다. 트럼프가 관세 정책 때리고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 겉으로만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고요. 트럼프가 도대체 뭘 원하길래 그런 행동과 발언을 할까? 트럼프가 원하는 건 미국의 패권입니다. 중국이란 나라의 패권이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강해지고 있거든요. 공급망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 제조시설을 담당해왔고, 전 세계에 있는 제조 공장들이 중국으로 몰려들었고, 그렇게 저렴하게 대량으로 생산을 해왔죠. 그렇게 나라가 경제 성장을 했고요. 그런 와중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많은 선진 국가들이요, 제조시설이 모두 중국에 넘어가니까 저렴하게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공급망이 리스크가 생긴 거죠. 중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는 그래서 이 전기차의 대중화도 미뤄진 이유가 중국 중심의 공급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에서 섣불리 이걸 추진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바이든과 트럼프가 정책에 좀 다르죠, 성향이. 그죠? 계속 트럼프가 바이든을 질타하죠. 보조금 왜 그렇게까지 주냐. 뭐 어쨌든 그거는 떠나서 결국은 전기차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뭐예요? 공급망 중심에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반도체만 봐도 그렇죠. 반도체만 딱 봐도 공급망 어때요? 엄청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거는 이 공급망을 잡고 싶은 거예요. 트럼프가 원하는 건. 그 공급망을 잡고 싶어하는 이유는 패권을 위한 거고. 그러면 이 공급망을 잡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저렴하게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AI 로봇이다. 일단 이것만으로도 기대감이 있죠. 정책 수혜주가 되는 거니까요. 그거를 담당해 주는 게 두산 로보틱스의 사업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올 건데, 그게 2026년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상 좀 더 빨랐어야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올해가 됐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세 정책이라고는 불확실성이 존재했죠.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2026년도로 바턴이 넘어간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런 정책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관심을 받고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가 계속 기대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재료들이 부각을 받게 될 겁니다. 당장 2026년 1월만 해도 CES 2026이 기다리고 있죠. 두산 로보틱스는 AI 부문입니다. AI 부문 최고의 혁신상을 수상했고요. 로봇 공학 부문 혁신상을 수상합니다. 2개나 수상을 해요. 수상을 한다는 건 고객사들에게 나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고 경쟁력을 어필할 수 있고, 그 말은 즉 수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북미 시장에서요. 맞죠? 그래서 CES 2026에서 수상이 되고 전시가 된다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두산 로보틱스의 경쟁력을 알리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그때가 뭐예요? 초석을 다지는 신호탄이 될 거라 저는 봅니다. CES를 시작으로 해서 수없이 기다리고 있는 호재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 자, 이런 순간에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댓글로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 댓글로 두산 로보 폭등이라고 한번 외쳐봅시다.
두산로보틱스 폭등할 거다. 그 폭등하는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껏 그렇게 대장주들이 만들어졌어요. 헌데 대장주들은 막 올라가고 나면 그제서야 대장주였구나 하죠. 대장주가 왜 대장주입니까? 한 번 쏘기 시작하면 미친 듯이 올라가거든요. 걷잡을 수 없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준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 7371, 7454 여기로 두산로보라고 남기시면 돼요. 제가 기준 잡아 드릴게요. 우리는 두산로보틱스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두산로보틱스가 올라가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기준을 잡아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비를 하고 중요한 순간에 대응을 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수익을 보기 위한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준 잡아 드릴 테니까 두산로보라고 꼭 남기세요. 아시겠죠? 우리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문자를 신청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핵심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두산로보틱스에 대한 총정리도 한번 해드릴게요. 정리하는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지 몰라요. 아시겠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수익이죠.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수익을 내야 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내가 정말 바라는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요. 나는 자녀 학자금, 은퇴 설계자금,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상남이입니다. 예전에는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지금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여러분이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지금 녹화를 하는 기준으로요 12,700명 분들의 구독자가 있는데요. 이분들 중에서요 문득 제가 분명 떠오르고 있을 거예요. 구독자분들에게는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점을요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로 알려드리는데요. 제 휴대폰 번호로요 종목명을 남기면 돼요. 에이베바이오를요 2025년 1월에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구독자분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00만원으로 4,000만원을 벌었어요 라고 말이죠. 2025년 1월 21일에 ABL 바이오를 방송했을 때는요 주가가 바로 32,500원이었거든요. 매수 신호가 뜨면서요 저도 매수를 하고요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수하자라고 단체 문자까지 보내드렸는데요. 그때 제 영상을 보시고요 문자를 남기셨던 그 구독자분이요 수익금으로 가족과 올 여름은 꼭 해외여행을 갈 거라고 하시던 희망찬 목소리가 아직도 선명한데요. 3만원 하던 주식이요 이 ABL 바이오가요 맞아요 84,000원까지 올랐거든요. 이렇게 매도화 사표가 뜰 때도요 저는 매도하자라고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는데요. 맞아요. 저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은요 저를 통해서 수익이 나시는 거예요. 그 수익은 각자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시간들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리고 수익금이 얼마인지 보다는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셨는지가 더 중요해요. 이를테면요 저는 매년 기부를 하는데요. 이 기부를 통해서요 누군가의 삶이 보다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1년치 연봉이 될지 몰라도요 저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오히려 제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제가 기부하는 이 금액들이요 누군가에게는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할 텐데요. 적어도 이 기부금을 통해서요 단 한 명의 분이라도 더 밝은 미래를 살아갈 거라 생각을 하면 제게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모두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요 한번 댓글로 남겨볼까요? 이를테면요 수익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댓글로 남기시면서요 말로도 소리 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자신의 목표를 소리내어 말하고요 글로 작성하는 사람의 성공 확률이요 더욱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자신이 생각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요 강하게 추진하고요 반드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수익을 내는 방법을요 많은 분들에게 나누고 있어요. 우리 채널을 구독해 볼까요? 저랑 함께 돈 한번 벌어 볼까요?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 한번 가볼까요? 그렇다면 영상을 구독하고 제게 010-7371-7454 여기로요 지금 시청하시는 종목의 종목명을 남겨볼게요. 꼭 남기세요. 이를테면 삼성전자라면요
삼성전자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를 할 때 단체 문자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만큼이나요. 저 역시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분 한 분이요.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되길 바래요. 그리고 저를 꼭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구독자가 12,704분 이렇게 계신데요. 보시면은 처음에는요 1,800명 점점 올라가는 게 보이죠. 여기를 보시면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늘어나면서요 저는 단순히 구독자가 늘어난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로 인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요 제 삶이 더욱 풍성해지더라고요. 현재 시청하시던 종목을요 이어서 분석을 해볼 건데요. 어때요?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남은 분석의 내용도 여러분께 유익할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요, 우리의 가치 있는 시간을 위해서요, 남은 영상도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 네, 이어서 두산로보틱스 총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두산로보틱스의 모멘텀에 대해서 영상 초반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술적인 움직임을 좀 함께 볼게요. 하락하고 있던 추세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은 그것도 이렇게 길게 이어져 왔던 대하락 추세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은 많은 의미가 있어요.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뭐 어떤 이슈가 있더라도 좋은 호재가 있더라도 결국에는 주가가 올라가다가 빠진 거거든요. 계속 빠지는 게 보이죠.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계속. 그럼 여기에 도달을 했을 때요.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게 맞았겠죠. 이 종목이 뭐 호재가 있든 악재가 있든 그런 걸 다 떠나서 재료나 모멘텀을 떠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항상 이렇게 주가가 거래가 되어 왔단 말이에요. 거래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빠지는 게 맞다고. 아무것도 없으면. 근데 바뀌었잖아요. 지금 파란색으로 그어드린 추세선은 어떤 걸 의미하죠? 이 안에서 주가가 급등할 준비를 했다라는 걸 우린 이제 압니다. 급등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 구간을 급등을 위해 준비하는 구간이라고 아무도 말을 안 할 때 계속 여러분께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급등이 나왔고 추세를 뚫어내면서 새로운 상승 초입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 초입 구간에서는 앞전에 매물대를 받아내는 구간이에요. 여기에 쌓여져 있는 매물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주가가 막 올라가려고 하면은 항상 그 매물들이 저항으로 자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항으로 자리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다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정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조정이라는 걸. 근데 여기서 핵심은 주가가 상승을 할 때요. 거래대금이 급증을 하고요. 캔들도 몸통이 가득 찬 깔끔한 양봉 캔들이 뜹니다. 그 말은 이 안에서 물량을 보유했던 분들이 매도하는 흐름이 나왔다. 그리고 그 물량을 받아주는 매수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매도 안 하는데 거래대금이 왜 이렇게까지 터집니까? 8,800억이나. 아무도 매도 안 하는데 어떻게 체결이라는 게 되겠어요? 누군가가 매도하니까 체결이라는 게 된 거고 그게 거래대금으로 터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매도하는 물량을요. 누군가는 또 매수를 해주니까 주가가 체결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매수했던 흐름이 점점 더 올라가잖아요. 더 비싸게 하면서 받아준 겁니다. 근데 조정이 나올 때는 거래대금이 죽죠. 그죠? 체결이 됐고 물량이 여기 있고 담아놓은 물량이 있는데 떨어질 때는 거래대금이 감소를 한다. 급격하게 감소를 한다. 물량 안 나갔다라는 겁니다. 제 기준은 그러하고요. 그래서 저는 두산로보틱스가 맞아요. 2026년도에 빅사이클을 위한 매집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주식시장에는 100%라는 게 없겠죠. 없습니다. 압니다. 헌데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위험자산이라는 걸 알아도 100%는 없다라는 것을 알아도요.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이 있다라는 건 알아요. 지금이 바로 그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 아직까지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좋아요도 남겨보시기 바라고요. 댓글로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두산로보틱스의 강점을 자신있게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두산로보틱스가 정말 좋을까 안 좋을까 여기저기서 간혹 매도해야 된다 끝났다 여기에 베팅하는 건 바보들이다 이러는데 그런 것들에 시달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신있게 댓글로 남겨봅시다. 두산로보틱스가 얼마나 매력적인 주식인지에 대해서요. 아시겠죠? 그리고 문자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737-7454 여기로 두산 로보라고 문자 신청 꼭 해놓으세요. 아시겠죠? 네, 두산 로보틱스의 큰 사이클을 기대하면서요. 우리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분들에게는 선물까지 드릴 거예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선물이고요. 내용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어떠한 선물인지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뭐 다른 뭐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